지난 10월 11일 창원 마산만에서 죽은 정어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산만과 진동만 쪽에서 정어리 폐사가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이래 자꾸만 출현하는 정어리떼로 인해 그동안 걱정이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던데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의 장미순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과 경남 연안에 정어리떼가 막 출현한다 이런 뉴스를 이제 접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네, 정어리 자원의 증감을 좌우하는 주요 원인은 수십 년 주기의 전 지구 대기 해양 체제 변동과 연동해서 자원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주 산란군인 대마개군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고 정어리 산란 발생량 증가와 서식해역 확대 등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정어리 자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어리 자원량이 21년도에 90톤 정도였는데 올해 10월까지 2만 7천 톤으로 약 300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어리 대량 발생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10년대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1930년대에는 최대 139만 톤 정도로 급증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 연근해업 총생산량이 89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어리 자원량이 수십 년 단위로 변동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한 상태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 정어리 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확한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어리떼가 많아지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결국 이게 폐사체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정어리 집단 폐사는 상황에 따라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에 따른 질식, 어선에서의 어획물 해상 투기, 조수 간만 차로 인한 해안가 고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마산만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그동안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는 군집을 이루어서 유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폐쇄 해역인 마산만 내를 유영하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와 좁은 수로에 갇혀 질식에 의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해변에 와서 이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집단 폐사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저 주산란군이 대마개군 자원량이 증가했다. 이게 뭐 정어리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뭐 환경이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어리하고 멸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물들은 주로 이제 동물 플랑크톤인 요강류라고 하는 주 먹이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먹이 증가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어리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폐사체가 되는 요게 이제 문제다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서는 이제 악취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정어리 집단 폐사는 정어리가 부패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수질 오염 등과 같은 어떤 그런 환경 오염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정어리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그냥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대량 발생을 했던 이제 정어리 폐사체는 약 200여 톤 정도였고 올해는 약 한 45톤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이제 집단으로 폐사한 정어리 처리는 이제 해당 지자체 주도로 되도록이면 신속히 수거한 후 일부는 비료 등 퇴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태우는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소각 처리는 이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오염 물질들을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이 소각 처리를 위해서 운반하는 비용, 공공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문제점들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작년부터 대량 폐사가 일어나고 있는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정어리 폐사체는 이제 버리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각 처리가 유일하지 않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오염이라든지 공공비용 발생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각 처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다 이제 동해등해라고 하는 친환경 곤충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해등해라는 곤충은 원래는 음식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섭취하는데요. 이 음식물 대신에 정어리 폐사체를 동해등해 먹이로 활용하는 방법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정어리 폐사체를 소각 처리했다면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곤충의 먹이로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을 하고 정어리를 섭취한 곤충은 다시 물고기 사료, 축산 사료, 펫푸드와 같은 고급 사료로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이제 연구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해보고자 저희들이 자칭 이름을 복덩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네.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덩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정어리 폐사체가 악취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더 이상은 아니고 복덩이로 거듭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첫 번째 복덩이 프로젝트 연구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를 하고 내부 업무 협의를 해결을 해서 우리가 수차례 진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협업 체계를 빠르게 구축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저희들은 이제 사육해본 경험도 없고 사육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복덩이 프로젝트로 민간 기업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산업화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체와 공동연구 추진으로 정어리를 섭취한 동해등해 곤충 연구 성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정어리를 섭취한 동해등해에는 EPA나 DHA와 같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였고요. 동해등해의 산란율도 50%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특허 출원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이 세 번째 복덩이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복덩이 프로젝트 연구 추진으로 정어리 폐사체를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푸드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이것도 특허까지 출원해가지고 그죠? 네.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정어리 폐사체 동해등해에게 먹이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네. 이렇게 대량으로 폐기되는 정어리 자원을 사료로 자원하는 그 연구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쓸모없이 이제 지금까지는 버려지기만 했던 정어리 자원을 100%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재자원화가 가능해서 환경 보호는 물론 소각 처리로 발생했던 공공비용의 제로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한 사전 대응 연구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이제 정어리 자원량이 약 2만 7천 톤 정도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정어리 자원량이 수십 년 주기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내년에도 그리고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정어리 대량 발생과 집단 폐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어리 자원량 변동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서 정어리 자원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사전 대응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는데요. 이 기술이 1조 8천억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펫푸드 시장에 단 10% 정도만 활용된다 하더라도 약 1,800억 원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제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하는 기술이 산업화되기까지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정어리 폐사체는 지금 곤충의 먹이로 활용을 해서 펫푸드 등 다양한 사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원천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빠르게 산업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료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엔토모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정어리를 먹여 만든 우수한 동해등해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사료 등 시제품을 생산하여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 협약을 맺은 엔토모 회사에서는 대중에게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해가지고 시장성을 검증한 뒤에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어리 자원을 버리지 않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어리 자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어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및 사료 제조 기술 등과 같은 사전 대응 연구 수행으로 어업인과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직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이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한 수산물을 즐겨 찾아주셔서 수산업 관련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재활용이지만 새로운 또 먹거리의 탄생이고 네. 계속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가공해내고 멋진 수산물 가공식품들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찾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네. 없겠죠. 앞으로도 많이 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의 장민순 연구관이었습니다.